네, 매주 목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겸공의 박형광 기자 나와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일요시사 요새 엄청 뜨는 기자입니다. 오혁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 기자님 요새 인기가 폭발입니다. 궁금해요. 무슨 얘기할지. 어딜 가시나 단독 단독 오혁진 선생. 오늘도 단독을 푸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광고 있어서요. 광고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육개장 향이 아주 그냥 맛있게 드세요. 저희가 목요일 출연자들에게는 아침 식사 제공. 네. 자, 먼저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 준비했습니다. 한우 대파 육개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대 곰탕 중 현풍곰탕 원조 할머니의 손끝에서 태어난 한우 대파 육개장,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끓여낸 현풍곰탕 원조 할머니의 한우 대파 육개장입니다. 국물이 다르다, 맛이 깊다, 먹는 순간 진짜 원조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직접 농사짓고 기른 한우로 만든 100% 한우 대파 육개장인데요. 한우 우족과 사골 40%와 한우 모든뼈 20%를 무려 30시간 이상 푹 정성껏 고아서 만들었습니다. 매장에서 드시던 맛과 양 그대로를 직접 댁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과 푸짐한 건더기를 한 숟가락 푹 떠서 후 한번 부시고 후룩 드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육개장이고요. 곰탕의 전설 육개장의 명작 타임쿡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한우 대파 육개장 한 팩이 2, 3인분인데요. 1,800원입니다. 매우 싸죠. 5팩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립니다. 직접 재배한 고명용 대파를 증정해드리기도 합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 검색하시거나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드리고요. 리뷰 이벤트 참여하시면 300원 포인트 적립도 가능합니다. 자, 대파 국물에서 대파 향이 되게 향긋하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또 해장에 좋네요. 네. 자, 우리가 어제 좀 달렸습니다. 한잔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소개해드릴 광고는 전라남도의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 김치를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입소문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김치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총 3관왕 누적 27번 수상으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 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퍼지는 아삭 시원한 맛, 해남 배추에 전라도식 감칠맛 나는 양념, 매콤 양념을 아낌없이 버무려서 깊은 맛이 일품인 썰은 배추김치. 그냥 배추김치 아니고요. 썰었어요, 다. 그래서 드시기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신선함의 기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광 씨 이게 씹는 소리가 너무 아삭아삭 소리가 나가지고 운림가 어떻게 만드는지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현장 탐방 한번 합시다. 운림가 현장 라이브 한번 할까요? 한번 합시다. 좋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형광 기자하고 제가 운림가 현장 라이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림가 김치를 춘추관 청와대로. 예, 우리 춘추관 청와대 기자들한테 맛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 광고 제품 제작진께서 빼주시면 저희가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특검 팀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의제는 뭐냐면 검찰이나 그리고 또 법무부 또는 지난 특검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오혁진 기자님한테 특검팀에서 SOS를 줘가지고 좀 도와달라. 뭐 무슨 SOS가 나왔어요? 네, 뭐 아니 사실상 참고인 조사 네. 좀 받으러 나와달라고. 제가 정보사 쪽이랑 군 쪽에 아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쪽에 그 사람들이 내란 특검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약간 저랑 그 사람들의 친분을 이용해서 네. 그 사람한테 뭐 들었어요라고 하면 가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사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으니까 네. 정보사한테 우회해서. 얘기를 들은 그렇죠. 오혁진 기자를 불러서 듣는구나 얘기를. 네. 혹시 녹음한 거 있으면 같이 좀. 그 특이한 게 정보사 분들 만나면 예. 녹취가 안 돼요. 녹취를 안 해요. 아니 녹취가 안 돼요. 왜? 오, 왜요? 녹취가 안 되는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야, 예를 특이하네. 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녹취 기기를 틀어놓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어플이 중단돼요. 우와. 어떻게 그런 데가 있죠? 서울 지역에 그런 데가 네,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지하에. 지하.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그게 곳.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분들만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어. 더 궁금하네. 거기가 신기하네. 어딘지 너무 궁금하네. 예. 아니 그래서 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제 한겨레에서 못다한 이야기. 네네네. 예. 정보사가 사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계엄을 전후로 해서 그 몽골에 네네네. 가서 잡혀서 돌아오잖아요. 네. 몽골 그 정보 당국에게 송환을 당하게 되지 네네. 않습니까? 북한에 접촉하려고 했었다라는 네네. 게 있고 또 하나는 대만에 정보사가 직접 가서 계엄을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대만 정부에서 입장을 좀 발표해 줘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됐었다라는 네네네. 게 언론 보도로 나왔었는데 우리 오혁진 기자가 그 풀스토리를 좀 취재했다고요. 뭐 일부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제 마이크를 좀 세워드리겠어요. 너무 이게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또 그 군사기밀 약간 이쪽이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하자면 네,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그 정보사 요원들이 뭐 몽골에 가서 노크를 했다라고 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노크? 네. 노크 귀순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관 가서 문 두드린 거죠. 진짜로? 네, 네. 네. 그때 그 변주이고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니 어느 대사관에 가서 누가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보사 요원이 이제 북한 정보사 대사관 요원 우리 몽골에 정보사 있는 북한 대사관에 그쵸, 가서 노크를 한 게 소설이다. 네. 아니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 네, 네. 북한 대사관이 북경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2명이라고 나왔어요. 정보사 요원들이 가서 그 정보사의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 그때 휴민트망 재건, 그다음에 그 이제 망을 좀 더 넓히려고 네. 그런 이제 공작을 준비를 했다. 예. 그래서 정보사 요원 2명이 파견을 갔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진행한 사람들까지 2명이다. 2명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1명 더 있어요. 3명.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보사 에이전트고 이제 몽골에 그 친북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으로 예를 들면 뭐 한인회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친북 단체처럼 그런 한인회 비스무리한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휴민트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 집단이.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장을 만나러 간 거죠. 정보사 요원들이. 그래서 그 친북 단체인 사람들과 실제 북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협조를 해줄 만한 북한 대사관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대외 공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몽골 공작은 사실 이게 2021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란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네네네.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보사, 이게 정보 라인에 이게 다 들통이 나고 내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네네네.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이 개탄을 금치 못했던 그쵸. 그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그 천모 씨가 이제 유출을 했던 건데 그분이 이제 정보사 공작 팀장이었어요. 군무원이시고 네. 그분이
그분의 가족들까지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가족들도 군인이에요. 네. 한 명은 부사관이고 한 명은 장교인데 네. 가족들까지 그 이제 군사기밀 유출 그런 거에 연루가 돼서 강제 전역을 당했고 네. 그분이 어쨌든 유출을 했는데 제가 이건 안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휴민트 요원들의 명단을 직접적으로 유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천모 씨가 그 중국 정보당국 출신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그 요원들의 명단을 넘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천모 씨가 요구한 금액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1억 6천밖에 못 받아요. 왜 1억 못 받는지 아세요? 왜 못 받아요? 이게 요원 명단이 네. 실제로 정보사 안에 있는 PDF 파일이나 편철되어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네. 그 천모 씨가 알고 있는 요원들의 생김새, 키, 네. 뭐 발치수, 네. 그 어디 학교인지 그냥 노트에 적은 거예요. 생각나는 것들을. 그 이 사람이 블랙인지 화이트인지를 본인이 기억난 대로 적어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출된 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정보 당국 입장에서도 얘가 정확한 자료를 안 줬네 해서 1억을 안 준 겁니다. 아 정보값이 네, 그렇죠. 떨어졌구나. 이것도 좀 재밌는 요소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된 공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엄과 상관이 없다라고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왜 근데 계엄과 상관없는 이 공작이 정보사의 예. 그 몽골과 대만 공작이 근데 마치 이게 왜 계엄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대만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정보 사령관이 해외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문상호 사령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때 이제 해외 그런 뭐랄까 외교안보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간다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중국에서 몰랐을 거예요. 그거.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그때 대만은 군 정보기관이 있지 정보기관이 그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상호가 만난 사람이 군 정보기관 사람이에요. 대만에. 네네네.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했냐 무인기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온 적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기를 대만에 가서 무인기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보사와 드론사에서 평양 작전, 그 평양 무인기 침투 네, 작전을 진행하고 나서 예. 그 이후에 뭔가를 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제 외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예. 대만 공작이다. 그러니까 무인기 협조를 받았다는 게 대만으로부터 어떤 무인기 협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인기를 날려라? 지원 같은 성격입니다. 무인기 지원. 예. 우리한테 무인기가 부족해서 대만에 있는 무인기를 가져와야 됐던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대만에서도 무인기와 관련된 작전을 좀 진행을 해달라. 그런 두 가지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대만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무인기가 그 S벳 북한으로 날렸던 그거랑 같은 거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학생이 근데 날렸던 거 말고 그 이번에 그 드론 본부에서 날렸던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문상호가 그 대만 군사정보국 사람과 만나서 네. 무인기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정보사 안에서도 확인이 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라는 네네. 건데 특검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평범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 오혁진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정보사 안에서도 무인기 공작 차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네. 대만에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무인기 공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인기를 사오는 것도 네네네. 있고 실제로 대만의 무인기를 날리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네. 또 확인을 정보사로부터 확인을 하셨다는 네네네. 거죠. 내부에서. 그런데 이것은 외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어떤 모종의 그 공작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진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정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작전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사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대만과 우리가 무슨 어떤 그 대만 당국하고 같이 군사작전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특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중간에 미국이 같이 껴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미국 모르게 갔다 온 거예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미국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고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노상원도 문상호한테 너 갑자기 해외 왜 나가냐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상호가 또 다른 커넥션으로 따로 움직였던 그런 노상원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비상계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그 노상원의 지위를 받았던 것은 문상호고 그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문상호한테 노상원을 소개시켜 준 건 김용현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지시로 문상호는 노상원 민간인 버거보살인 그 노상원을 만나서 햄버거 집에서 작전 네네. 회의를 이제 하고 거기에 이게 동원된 네. 인원들이 있고 이랬던 건데 그런데 요거 말고 노상원 전략 말고 별도의 라인으로 문상호가 네. 대만 공작을 하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이 몽골하고 대만 공작을 이 작전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 전에 좌천이 됐던 여단장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다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예. 이거는 대령들이 가라. 예. 중령이나 대령들이 가라. 이건 사령관들이 가면 안 된다. 예. 오해받는다. 예. 근데 문상호가 직접 갔다. 네. 예. 이게 몽골은 예. 원래 계획대로 갔다 왔는데 예. 그분 말로는 초짜들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몽골에. 났다. 그래서 사고가 네. 났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건 내가 작전 저렇게 안 짰다. 저건 내가 좌천당하고 나서 작전이 바뀐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문상호는 누구로부터 저는 지시를 약간 받고 움직였을까요? 김용현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직접? 네네. 원천이는 거기서 아예 배제돼 있어요. 네 원천이는 아예 패싱당했습니다. 네. 원천이는 아예 패싱당했고 예. 원천이라고 정보본부장이 있는데 사실 예. 정보본부장이 모든 정보를 다 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군에서 그죠. 네. 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2차 종합특검팀이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 네네. 유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오물풍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인기 말씀하신 네네.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상 우리 측의 도발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근에 대통령 사과도 네. 북한 측에 직접 하셨던 유감을 거고 표명했죠. 유감을 표명했던 거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2차 특검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참고인 조사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형식은 면담인데요. 예. 그 사실상 참고인 조사에 해당하는 받았어요. 예. 예. 아, 기록이 없는 면담을 네네. 했구나. 아. 참고인 조사를 했구나. 아, 네. 앞에 세 분이 앉으세요. 네. 특검보하고 이렇게. 네, 네. 예, 예. 이거 뭐예요? 어. 네? 물어보고 네. 아 그건 그겁니다. 예. 그럼 이건 이게 맞나요? 어. 아, 네 맞아요.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예. 아 그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 팀에서 이런 식으로 걔가 진술을 했던데 이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이고. 그러면 그 뭐 시점은 저희가 뭐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상당히 이제 정보를 가지고 특검팀이 그러면 이후에 정보사의 몽골과 대만 공작에 네네.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개시할 걸로 보이세요? 그 안 그래도 그 지난주에 관련된 그 무인기 보도 나오고 네. 제가 그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계속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몽골과 대만 현지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내란 특검 팀에서 정보사의 공작 비문이라고 하는 보고서는 다 털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는 내용을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현지에 가서 예. 실제로 그 요원들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대면 조사를 하든지 예. 아니면 그 직접 현지에 갔던 요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예. 너희들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진술을 받아내든지. 네네.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게 과거 1차 특검, 특검팀에 예, 내란 특검팀 그런 게 있었고 예, 예. 종합특검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형식의 이메일이 계속 와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맞아요. 예.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좀 의문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거요 뭐 인력이 없더라도 지금 뭐 역사적인 특검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누구든 결심해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알기로는 이제 좋겠는데. 특검이 의지는 확실히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의지는 확고하고 예. 그래서 특검이 원래는 해야 되는 압수수색 같은 것도 지금 경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어떤 그 여론조사 대납 관련해서도 새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지금 듣는 뭐 이렇게 확인된 건 있는데 박형광 기자도 저
사실상 저 참고인 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특검팀에? 1차 특검에서는 받았는데 거기에 네. 준하는. 네. 근데 아무튼 2차 특검에서도 되게 고심을 하고 있고 새로 완전히 다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기조를 말했는데 네.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몇몇 분들이 압수수색을 다시 받았어요. 최근에 네. 그렇군요. 종합특검팀에서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제대로 수급이 안 돼가지고 수사 인력이 매우 네.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국정원 직원 10명이 종합특검팀에 파견이 됐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인원은 7명입니다. 7명, 네. 10명이 아니고 예. 근데 이 7명 가신 분들이 다 엘리트예요. 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블랙? 블랙은 네,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그거를 말씀 못 드리는데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죠? 혹시 국정원 직원인데 일요시사에서 아닙니다.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블랙 아니야? 이게 7명 중에서 예. 둘 셋으로 나뉘어요. 예. 블랙 같은. 그러니까 이게 그 외환 내란 네. 조사 담당 그러니까 예. 국정원법에 따르면 외환이랑 내란에 대한 정보 수집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2명, 3명 파트를 나눠서 네. 한 팀은 이제 그 12.3 내란이 정보사가 사전에 동원이 됐는데 국정원이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러면 조태용에게 빌붙어서 네. 기생을 하려고 했던 국정원 라인은 누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정보사에 대해서 어쨌든 내란 특검팀이 제대로 들여다보지를 못했으니까 아하. 국정원에도 이제 정보사 담당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공작 비문을 통해서 이건 현실성이 있는 공작이었다. 네. 이거는 이제 내란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된다라는 네. 그런 외환 파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관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진짜 너무나 수사가 미흡했었기 때문에 1차 특검팀에서 왜냐하면 둘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쌍방울 대북송금이 예. 그 국정원 파견 가신 분들이 네네. 그걸 좀 들여다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많이 또 네네. 그 실제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단초가 네, 그렇죠. 열린 거군요. 그렇군요. 그 수사 2단 얘기가 계속 나와요. 수사이단데. 예. 이 사실상 이거를 범죄 단체 조직 혐의로 입건을 네네네. 하기도 했다는 건데요. 이 노상원과 수사 2단의 실체 어느 정도나 종합특검팀에서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 2단과 관련된 건 웬만한 건 다 밝혀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정보사에 나와 있는 게 판교에 있는 그 A 여단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A 여단은 숫자 2, 3이라고 합니다. 네. 나머지 1, 4, 5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에 위치한 사업단은 네. 내란 이전부터 뭘 준비했고 그것도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안가라고 표현을 하지만 네. 그러면 그 안가에 있던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는지 제가 다른 지역에 있던 그 저기 정보사 장교분한테 들은 겁니다. 네.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12월 4일 새벽 1시에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자기 이제 그 사람들은 부장, 과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사업 단장한테는 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사장님 저 퇴근하겠습니다라고 1시에 연락을 해요. 근데 3시까지 있어봐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2차 계엄 네. 2차 계엄 때 여지가 있으니. 있으니 더 좀 대기해 그쵸. 봐라.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낼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예, 네. 반드시. 그러니까 그것은 뭐 윤석열의 육성으로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내가 2번, 3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넣으라고 하지 네네. 않았냐, 병력을. 그쵸. 중과 부적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원래 생각이 없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틀 전에 그 누굽니까 네네네. 지규현 판사의 주장대로 이틀 전에 갑자기 이거를 하려고 했다거나 이건 전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증좌들을 다 종합해 보면 꽤 오래 전부터 비상계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단독 보도를 하신 게 뭐냐면 노상원이 네. 합참 관계자하고 2024년 9월부터 20번 이상 통화를 했다. 네네네. 합참. 예, 이거 북한 무인기 침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거 고위 관계자 누구예요?
요새 고위 관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밝혀야 했었는데 됩니다. 얘가 누군지. 제가 기사에도 그냥 실명을 까버렸거든요. 네, 실명을 까세요. 네, 그냥 육사 53기 정상진이라고 하는 네. 그 20기갑여 단장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2024년 내란 직전까지 합참 합동작전과장이라는 거 합니다. 네. 근데 합참 합동작전과장은 드론사랑 그 드론사 무인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24년 11월 25일에 네. 그 과장이면 대령이거든요. 11월 25일에 내란 직전이잖아요. 네. 준장으로 승진해요. 합참의장 비서실장을 합니다. 오.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리 과장이었고 해도 별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합동작전과장을 하기 직전의 보직이 계엄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네. 그 얘기 해주셨었는데. 그게 사실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보직을 같이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게 맞바꾸기도 힘들어요. 예.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 자체가. 그때 그러니까 군주직 당시에 안에서 보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네네. 보직 변경이 있었다. 그때 합참 내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다 있었냐면 예. 권영한 전 대령이 심장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예. 그래서 업무가 좀 없는 곳으로 보직을 바꿔달라. 본인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합작과장이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계엄과장보다. 일이 더 많은 네. 부서로 아픈 사람을 보내려고 했다? 왜냐하면 계엄과장은 네. 상시적으로 계엄이 일어나는 말이 안 그런 게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냥 항상 그 문건에 대해서 대비하고 법률적인 것들을 그렇죠.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예, 예. 근데 합작과장은 무인기 훈련이 있을 때마다 드론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데입니다. 네. 감시하고. 예. 그런 자리에 가서 심장이 본인이- 편찮으신 분을. 네네.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이해가 가고.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밝혀지지 않은 이 계엄의 진실들이 계속 있다. 네. 이 조각들을 찾아서 취재 기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참고인 조사도 받으러 가야 아니 되고. 근데 끝나고 뭐 좀 공유할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드론사를 활용해 여기도 뭐 드론사 좀 관련해가지고 취재했죠. 취재했었거든요. 예. 안 그래도 드론사 네. 관련해서도 메일이 또 왔어요. 네. 이분들이 여기서 취재 협조를 하시네. 네, 좋은 일입니다. 예, 이거 뭐 회사를 불문하고 열정을 다해서 취재 열심히 해서 이제 국민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다면 협력해서 연대해서 취재부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될까요? 또 조금 그 취재한 것 중에 꼭 말씀하셔야.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북송금. 이게 저는 좀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어떤 그런 걸 역풍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보사 쪽에서 어쨌든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리오남이 필리핀에 없었다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증언했죠. 그 정보사도 해외 파트 그쪽이 있거든요. 네. 동남아 팀 담당이. 예. 근데 리오남과 같은 공작원들은 뭐 필리핀이든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조 여건이나 이런 걸로. 근데 국정원에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네. 이제 필리핀에 없었다. 그런 사실 없다. 네, 필리핀이 아니라 제3국에 있었다라고 예, 예. 확인을 했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보사 쪽에다가 국정원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냐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올리고 네. 국정원에서 그렇게 확인까지 했는데 네. 검찰에서 바꿔서 그렇게 수사를 한 거면 예.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이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국정원에 보고를 올리면 그 첩보가 바뀔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윗선에서 부서장급인 사람이 압력을 행사한 예. 거고 첩보가 안 바뀐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그 당일 이종석 네네네. 원장이 그 국정원장이. 내용을 쭉 그 감찰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전현직 그 검찰 간부들이 국정원으로 들어와서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네. 지난번에 제가 뉴스 퀵 배송을 통해서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네. 이제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의 일정 정도의 농간. 그렇죠. 이 사건을 만들기 네. 위한 쌍방울 대북송금을 위해서 국정원으로 파견됐던 검사들도 이 사건에 일조를 한 거다. 네네네. 그러니까 비단 이 사건은 박상용 검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박상용 검사와 함께 했던 뭐 부장, 차장, 검사장, 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이 검찰의 조직 라인이 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정원으로 파견돼 있었던 검사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국정원 감찰부서에 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나갔거든요. 수사관들. 네, 그 사람들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특검에서 지금 이 내용까지 다 알고 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검사 수사관이 한 팀으로 네네네. 해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되어 네네.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확인을 하고 특검팀이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때 예. 움직였던 사람들이 예. 다 최순실 특검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밑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예.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원에 파견 와가지고 예. 쌍방울 대북 성공 사건을 관련된 보고서를 다 뒤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예. 그 감찰 거기 인원이 몇 명 맡았던-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인원 말씀 못 드립니다. 어. 네, 그거는 그 어쨌든 좀 안보적인 측면이 좀 있고 그래서 그때 국정원에 파견 갔던 검사들한테 다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네. 공직기강 비서관과 소통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거고. 예. 네. 그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의심을 받고 네.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시원 비서관도 수사 대상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그러면 특검도 거기까지 수사를 하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이 내용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애청자 여러분,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이 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지경인 거예요.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시에?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 국정원, 검찰, 뭐 동원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정적에 해당하는 이재명 죽이기를 했다. 이 헤드쿼터는 내란 속의 윤석열이다. 이런 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거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윤석열이 왜 날아간 줄 알아? 그 이재명 깜빡 못 보내서 날아간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에이? 공공연히 해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넋두리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공작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정황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진짜 좀 특검에서 잘 네.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장 지금 중요한 순간을 우리 역사에서 이번에 이거를 다 털어내지 않으면 오혁진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수사관급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다 털어내지 않으면 또 이런 공작 또는 모의 이런 거를 해서 제2, 제3의 이재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는 두 기자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상영 검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거 당신들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해주려고 빌드업하는 거 아니야? 라고 프레임을 짜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혁진 기자 취재 내용을 기반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특검의 수사 그리고 국정원에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들 또 법무부 차원에서 인권 TF에서 조사한 내용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실제 조작 기소한 흔적이 막 드러나고 있는 너무 거잖아요. 너무 많이 증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물로 자기들이 조작 기소를 했으면 그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공소 취소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선이냐 후냐.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박형환 기자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박상현 검사가 계속 뭐 공소 취소를 정해놓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한 근거조차 없어요 사실. 네, 그게 사실은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떳떳하게 증인 선서를 하고 그때 당시 있었던 일을 증언을 하면 돼요. 네. 판단은 당연히 뭐 국회에서 지금 국정조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하든 아니면 그걸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이 하겠죠 판단은.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공소 취소를 정해놓고 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작된 기소가 있었다면 공소 취소하는 게 맞죠. 네, 그것이 지금 당장의 어떤 문제 없는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그 검찰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네. 되게 싫어해요. 박상현 검사를. 안 도와줘요. 검사들이? 네. 근데 그 TV조선이나 조선일보에 보면 이프로스에 그 유명한 검사들이 또 다 나서서 또 글을 올리고 계시던데 약간 몽둥이 공통어가 몽둥입니다. 네. 좀 뭐랄까 네. 한동훈처럼 되려다가 못 됐죠. 네. 진짜? 약간 그런 케이스로 보더라고요. 검찰 내부의 평판이 그냥 안 도와주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반이라도 가는데 그리고 뭐 연어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교도관이 들고 갔다 또 같이 그러니까. 먹었다 말이 계속 바뀌잖아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신뢰를 안 한대요. 아 박상용 네네네. 검사의 발언을 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그 뭐 국회 그 저기 뭐냐 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검사들끼리 뭐 밥 먹었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안에서도 뭐 작전회의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박상영 검사가 그거 어떻게 하세요?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포착했었는데. 그래서 저 영상 네. 다 봤습니다. 좀- 아니 네. 그 영상 말고 네. 그날 끝났잖아요. 네네네. 국조 끝나고 나서 모 식당에 검사들하고 식사하러 맞아요. 갔다고 그 현장을 우리 네. 제작진이 봤어요. 예. 그래서 어느 식당인지도 압니다. 그것도 찍었나요? 아니 그건 안 찍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인천지검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예. 물어보니까 그 출근할 때 되게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인천지검 내부에서 네. 말을 안 걸라고 한대요. 아 박상용 검사한테 말을 안 건데요. 예. 그래서 쟤랑 엮이면 나까지 똑같은 라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런 것 때문에 예. 되게 좀 거리 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지금 안에서도. 상황에서 누가 박상현 검사랑 그쵸.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왜냐면은 검사인데 사실 검사는 공무원인데 네. 공무원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행위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지금 같이 검사라고 동급 취급을 당하고 싶겠어요. 예. 근데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이 정치권하고 같이 뭐라 해야 되지? 정치로부터의 독립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하고 너무 유착된 듯한 그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더 동료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온당하지 않다라는 네. 평가를 그 하고 있는 행태를 거군요. 편의점에서 잡아냈다. 예, 저희가 아, 예. 지금 단독 영상 나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그 저희- 번호 교환하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근데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그 대박이던데. 인상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검사 출신의 곽규택 의원한테 90도로 네, 인사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랬어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 내란숙의 맞아요. 윤석열한테 딱 폴더 인사를 했었는데 똑같이 저렇게 인사를 하다. 그래서 아 검사들의 인사법이구나. 아, 표정이 너무 그리고 그렇죠. 속된 말로 좀 킹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 네. 의원을 만났는데 이제 번호 공개를 하면서 기죽지 말라고 또 기죽지 응원도 말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서 참 매우 충격적인 장면을 저희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또 식당을 공개하시는군요, 우리 또 제작진께서. 예, 저게 아마 여의도인가요? 오늘 단독으로 공개하는 사진인데요. 저것도 저게 어디예요? 저게 아마 여의도 식당인 것 여의도? 같은데, 예. 아, 끝나고 같이 밥 먹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해서 또 촬영을 해놓은 장면,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제작진들 열심히 일하시네요. 우리 김은석 PD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 단독 왕자. 예. 자, 지금 와 이거 벌써 53분 지나고 있어가지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준비한 원고를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속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요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북갑에 나간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에서 서병수 전 의원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서병수 전 의원이 국민일보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결심해서 만일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과 당연히 연대해야 한다. 연대 방식으로는 당의 무공천을 제안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무공천해야 한다라는 게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판단인 건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국제신문에 부산 국제신문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결심. 근데 여기 멘트를 보면은 예. 한 대표의 최측근 인사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기사를 썼는데 한 전 대표가 부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네, 가능성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다. 이게 부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는 해운대도 있거든요.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경선 중이기 때문에 네. 경선에서 승리하면 해운대구의 어떤 보궐이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갑이냐 해운대구냐는 두고 봐야 된다. 미정이다. 네. 네. 근데 어디 가능성이 더 높겠어요? 근데 지금 국제신문 보도는 북갑으로 규정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당장은 지금 북갑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해운대구가 뜨면 해운대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가 훨씬 쉬워요? 예, 가능성이 높죠. 당선 국민의힘 가능성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북갑보다는 해운대에 조금 더 친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북갑에는 거의 뭐 잘 없고 인연이 예, 예.
해운대는 뭐 그때 이제 검사 시절에 뭐 해운대 거느기도 하고 했다. 네네. 뭐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건인계 인연이면 저도 전국이 거닐었는데 전국을 거닐었는데. 뭐 워낙 없으니까 그런 인연이라도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그 북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후보로 센 분이 좀 거론이 되고 있지 AI 않습니까? 수석, 예, 하정우 수석이 AI 거론되고 수석이 있죠.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빅매치가 되겠는데 하정우 수석과 한동훈 대표가 맞붙는다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조국 대표. 저는 제가 이제 취재하기로는 조국 대표는 부산을 가장 유력하게 만지작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데 쉬운데 안 가겠다라고 어제 선언도 했고,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원래 어제의 워딩은 쉬운데 안 가겠다가 아니라 호남은 안 가겠다. 원래 워딩이 그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호남은 안 가겠다. 호남은 안 가겠다. 그리고 사실은 계속 속어법으로 이제 어디는 안 가겠다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떤 흥행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을 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한동훈을 잡으러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해운대에서 그 한동훈과 조국 대표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예. 해운대에서 한동훈 대 조국의 대전이 펼쳐질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정우 수석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스텝이 한번 꼬인 거거든요. 거기서 출마를 해서 민주당이랑 세게 붙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그 피하는 전략이라고 만약에 이제 하정우 수석이 결심을 했다면 북갑은 아니고 부산은 부산인데 해운대에서 붙을 수 있겠다. 그것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혁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주로 탐사 보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치 기자. 근데 저는 한동훈이 이번에 나온다는 게 약간 얘기도 많이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부 감각이 없으신가? 아니, 절박해요. 안 나오면 끝나는 그쵸. 상황이라. 워낙에 많이 이슈화가 안 되신 분이고 많이 묻히신 분이라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JTBC 단독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특검팀에서 윤석열 안보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골드버그 대사한테 반국가 세력 척결해야 된다라는 전화를 직접 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어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자택 해화동에 위치한 본인의 교수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걸로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김태효 부분이었어요. 네. 예. 김태효 무인기 관련해 가지고도 많은 역할을 했죠. 김태효 1차장이 무인기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까? 직접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직접 보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024년 초부터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이제 그때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낼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 헤드쿼터가 김태효였습니까? 안보실에? 그러니까 이게 공작은 때, 장소, 시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 공작을 실행해야 어느 장소에 그 사람들을 보내거나 무언가를 보내고 누구를 타깃으로 설정해서 가장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정보기관의 이런 공작은 대외적인 여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중국 쪽이나 이런 대외적인 여건을 가장 잘 판단하고 파악하는 사람이 김태호입니다. 그럼 정보사 출신이든 국정원 출신이든 어떤 이런 공작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서를 받고 나서 이건 이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사람은 김태호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정보사 출신 HID 요원한테 그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 대응팀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에게 여러 차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평양 작전도 껴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효 1차장이 평양에 그 무인기 보내는 작전에도
포함이 받았습니다. 보고를 네. 받았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계엄 직후에 골드버그 대사하고 통화하면서 이번 계엄은 불가피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박형광 기자나 오혁진 기자나 저 같은 사람들이 반국가 단체 수준에 준하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한데 너무 이게 허망하고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버그는 저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골드버그 대사가 제일 황당했을 것 같아요. 대사한테는 그래도 뭔가 내심을 전달하면서 네. 아 이만저만 하니까 너는 이해해라 뭐 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든지 네. 뭐 그게 좋은 행위든 나쁜 행위든 네, 네. 그것과 떠나서 그걸 예. 별개로 예. 근데 골드버그 대사한테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가 싶네요 진짜. 그렇군요. 왜 안 나오나 했다. 김태효는 진작 수사했어야 했네요. 선희님께서 의견 달아주셨습니다. 진짜 왜 이제야 나오나 그 이름 김태효. 그쵸. 예,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특검팀에서 반드시 수사를 했어야 됐던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대목이었는데 네, 안 됐어요. 그렇죠. 이 조사가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2차 특검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원고는 너무 많은데 벌써 11시 2분 지나고 있고 또 다음 또 가셔야 되는 일정들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지만 끝으로 이거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대구에 직접 현장 취재를 다녀왔어요. 네. 그 실제 국민의힘 반응이 매우 궁금한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 경계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다만 그 내심을 좀 들어보면은 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속된 말로 형광아 대구야. 대구 안 된다. 거긴 안 뺏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시장이 아직 그 보수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집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표결집이 일어날 거고 대구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당선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훨씬 높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렇군요. 자, 오늘 안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3차 석유 최고 가격 10일 0시 자정부터 적용이 된다고 오늘 오후 7시에 발표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 회의에서 중동 휴전했다고 하면서 또 폭격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리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해서 저희들이 내일 또 보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이 내란이 끝나면 뉴스가 어느 정도 좀 종합 정리돼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뉴스가 샘솟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고에 그 쿠팡 얘기가 있던데 예. 한 마디만 하고 가면은 예. 쿠팡의 어떤 뭐 탈팡의 흐름이 좀 네. 꺾였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탈팡이 답이 아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탈팡이 답이 아니고 탈팡을 하면 오히려 쿠팡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의식 있는 시민들이 그러지 마시고 국회가 쿠팡을 잘 감시하고 있는지 감시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또 그 사회적 합의에 대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거 안 지키고 파기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잘 이거 감시를 하고 있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조작 기소 국조 특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라이브 경쟁자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같이 이렇게 경쟁에 합류하셔가지고 라이브를 많이 하셔서 10시 때가 또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취재한 내용 정말 알토랑 같이 취재하신 내용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